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호회에서 외도 관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외도 직면 후 외도를 극복하려면 외도 내용이 아니라 외도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외도하면 남녀의 성적 관계만 생각하는데요. 외도라는 현상 배경에는 다양한 행간이 있습니다. 먼저 외도 관계가 많이 형성되는 장소로 스포츠나 취미, 자기계발 동호회도 한몫을 합니다. 이 외에도 동창회나 직장에서도 외도 관계가 많고 성매매나 마사지숍 및 노래방에서도 많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동호회에서 벌어지는 외도 관계로 혹 당신의 외도 사례가 다음과 같다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할 때 외도할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도 관계가 동호회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등산 동호회를 비롯하여 스포츠 동호회, 취미 동호회, 자기계발 동호회에서 많이 벌어지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동호회에서 벌어질까요? 첫째, 친밀감은 만남의 빈도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늘면 그 안에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도 활성화되죠. 배우자가 건강과 취미 그리고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한다면 반대할 상대 배우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남의 빈도가 늘어나죠. 만남의 빈도가 늘어나면 친밀감의 농도가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임 후 식사나 술자리 등이 이어지고 공적 모임과 사적 만남 사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할 경우 외도 관계는 쉽게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에 동호회에서 외도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킨십이 많을수록 외도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동호회나 등산 동호회의 경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포츠 동호회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짝을 이루어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등산 동호회의 경우 등산을 하며 서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외도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스킨십의 최고봉은 성적 관계가 됩니다. 셋째, 공통의 관심사와 정서가 외도의 촉발 요인이 됩니다. 스포츠가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자기 개발이 되었든 공통의 관심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촉매가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경우 친밀감과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경우 소통도 잘 된다고 느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관리가 소홀한 분들의 경우 외도의 유혹을 받기 쉽고 외도 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할 경우 외도의 유혹과 욕망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와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날 경우 마음이 흔들리죠. 처음부터 동호회에 나가서 외도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지만 동호회에서 배우자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날 경우 외도의 유혹과 욕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호작용이나 소통이 불안정할 경우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에 외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기 관리가 취약한 분들이나 경계선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섯째, 처음부터 외도 관계를 만들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는 경우 동호회를 활용하여 부적절한 외도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죠.
아울러 일명 꽃뱀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분들과 잘못 엮일 경우 자신도 모르게 외도 관계가 되죠. 여기에 외도 상간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외도의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외도 상담하면서 자주 보기도 했는데요. 은퇴 후 동호회에 가입하였다가 외도 관계가 형성된 경우죠. 일반적으로 은퇴한 남성대의 유부녀 혹은 돌싱녀와 엮인 외도 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은퇴한 남성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성실히 하였으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의 흐름에 둔감한 경우 외도 관계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편 외도 상간자에게 이용당하는 외도 행위자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 완전 부정당하죠. 마지막으로 감정 착각 때문에 외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죠. 우리의 감정은 운동할 때 심장박동이 뛰는 것과 이성을 보고 설렘으로 심장박동이 뛰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운동 중 한 팀이 되어 운동하다 보면 심장박동이 심하게 뛰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 이성에 대해 호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이 운동 때문인지 사감 때문인지 모르고 상대 이성에 대한 터널 시야적 접근을 할 경우 외도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상대 이성의 외모나 사회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외도 피해자 중에는 외도 상간자를 만나보고 나서 내 배우자가 저런 인간과 외도 관계를 맺었나 하며 외도 행위자를 비난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도란 이성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행위이기에 외모, 사회적 배경 등은 중요하지 않죠. 이상으로 동호회에서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배경을 다루었는데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은퇴 후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 중 동호회에서 외도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생 노년에 외도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있죠. 특히 좋은 뜻에서 동호회 활동을 권장했다가 외도와 직면하는 외도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동호회 활동을 권장한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외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나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선하니 다른 사람들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널 시야이자 확증 편향이며 긍정 편향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더라도 외도 관계를 예방하려면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즉, 경계선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죠.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타인에게 후덕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정심이 강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선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호회가 되었든 직장 생활이 되었든 있는 환경에서 외도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외도 행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이 모두 다 위험한 것은 아니나 동호회 활동 중 자기 관리와 경계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한순간 외도로 인하여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부정당하지 않길 바라며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동호회에서 외도 관계가 많은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